안녕하십니까. 저는 19년째 한우와 흑돼지를 도소매에 유통하고 있는 안현종이라고 합니다. 예, 제주도에서 제가 한 8년 전부터 저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한 1,500평 부지에서 하고 있고, 이제 한 군데는 1,700평 부지. 그리고 대구 이제 달서구 월암동에는 이제 건평 한 1,500평 정도 되는 부지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육 식당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싸게 파니까 좀 저렴한 장소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고급스럽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높고, 그리고 무료 카페가 다 저희 업장에는 다 커피나 음료를 저희가 무료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서비스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고향은 어촌입니다. 어촌. 이제 아버지가 어부여가지고 저희가 어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는 또 경영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다 저보고 이제 형사가 잘 어울리겠다, 경찰이 잘 어울리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창원에서 원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구에 경찰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러 사실상 대구에 왔습니다. 왔다가 해보니까 이제 공부랑 저랑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남들이 어울린다고 해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장사, 사업 같은 걸 해서, 제가 어릴 적에 좀 가난했기 때문에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식육업계에 이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말 이 일도 열심히만 하면 기회가 있겠다, 미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사실상 이제 대구에 경찰 공무원의 꿈을 안고 왔는데, 이제 직업이 이제 식육 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단 저의 적성에 좀 맞았고,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쭉 도살장이라고 하죠. 일종 도살장에 가서 물건을 해서, 또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 상대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데 가서 또 영업을 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재미도 있고, 또 그리고 되게 조금 금전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보였어요. 조금.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좀 되게 다들 부자처럼 이렇게 좋고, 사실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그래서 저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뭐 경찰이 되거나 이것도 있겠지만, 제가 또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 보니까 그럼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육 식당업을 한 지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됐고, 기존에 제가 18년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제가 식당에 납품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하면서 제가 고기 납품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제가 또 좋은 고기를 선별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식당들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식당과 실패하는 식당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8년, 10년 이상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공하는 식당들은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고, 또 실패하는 식당들은 또 그런 이유를 제가 그 당시에는 자본력이 없어서 그런 식당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 머릿속에 차근차근 좀 기억을 해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식당을 지었는데, 그게 또 맞아떨어졌고,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제 자신이 또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고기가 뭐 상품이 좋으려면 주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의 마인드가 식당에 다 묻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는 무료로 또 카페가 저희가 운영되고 안에 인테리어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저는 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있으면 좀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했었어요. 좋아하고 식당도 주인이 뭔가 좋은 고기를 갖다 놓고 싸게 팔고 좋은 시설에서 이런 건 또 일종의 다 베푸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 저는 어떤 뭐 장사라든지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일단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고급 시설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레스토랑 같은 시설에서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분명히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식당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고기를 등급을 다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눈으로 일반 소비자의 눈으로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3등급부터 2등급, 1등급, 원뿔, 투뿔. 투뿔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정말 좋은 걸 9, 그 다음에 8, 7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또 그걸 전문 등급 판정사들이 소고기가 좋고 안 좋음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것만 눈으로 확인해도 좋은 고기를 또 선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나는 선홍색 고기가 띈 고기들이 더 좋겠다. 아니 이건 더 신선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판단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 뭉튀기입니다. 뭉튀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뭉튀기거든요. 전국적으로. 제가 그 유통만을 시작을 했어요. 그 유통을 제가 18년째 하고 있고 지금 나름 전국에서는 제가 그 유통업계에서는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뭉튀기가 제일 높고 뭉튀기는 살아있는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도축한 소의 엉덩이를 그것도 이제 도축된 지 30분 내에 이제 엉덩이 살을 이렇게 도출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게 또 익어버리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또 변하고 그래서 뭉튀기는 이제 까만색이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뭉튀기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뭉튀기 접시를 뒤집으면 붙어 있는 게 고기가 찰기가 붙어 있는 거는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한 12시간이 지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일반 시육점에서 보는 고기 색깔로 변할 때는 접시를 뒤집으면 고기가 다 떨어져 봅니다. 소고기를 가장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은 일단은 뭐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고기도 좋아야 되고 숯이 또 좀 좋아야 됩니다. 비장탄이라고 정말 참숯 계열의 그러니까 숯이 단단하고 불이 이렇게 센 화력을 가진 숯이 좀 좋은 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기는 뭐 일종의 무조건 좋아야 되겠지만 그 고기를 이제 센 불에 올려서 너무 자주 뒤집지 말고 그냥 한 면을 탁 시스템 누가 굽냐에 따라서 고기 맛도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육즙이 안 빠질 정도의 타지 않을 정도로 한번 굽고 또 뒤집어서 또 이렇게 구워서 그러니까 안에 육즙이 살아 있어야 정말 저는 소고기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바짝 구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즙을 짜낸 오렌지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즙은 오렌지 주스로 나가고 껍질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표현이 아직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소고기는 육즙이 살아있게 구워야 맛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젊고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에 매진할 시기여서 아직 그런 사회 활동, 사회 봉사 뭐 그런 거에는 아직 이제 접할 기회도 사실상 잘 없었고 제가 그리고 대구와 제주를 일주일은 제주도, 일주일은 대구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는 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예. 제가 업을 시작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연애를 하던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 사업을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이 또 잘 어울린다고도 이야기를 해줬고 또 응원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에 취미가 없다 보니까 이 일로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육하는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말로 하면 백정.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촌에서 이제 어업을 해서 어렵게 이제 아들을 또 대학에 보내셨는데 이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지 식육점에서 칼로 고기를 썰고 이런 거는 정말 또 특히 또 본인이 어업을 하셔가지고 힘든 일을 하셨으니까 자식은 조금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일을 하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왜 경찰 공무원 공부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또 저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애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는 이제 공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 쪽으로 믿어주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사업화 시키고 정말 요즘은 이런 식육 유통이나 식육 이런 가공업도 정말 기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 일을 하면 저는 좀 미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소고기 장사하기 전까지는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47인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이만큼 발전하지 않을 때였고 제가 또 넉넉한 집안에 또 태어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한우를 생각할 때 다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고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 아버지 생신, 정말 어버이날 그리고 생일 이런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일반 식당에 가서 돼지갈비나 삼겹살을 먹으면 다 1인분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육 식당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한우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갈비살이나 그것도 등급이 낮은 게 아니고 등급이 높은 고기들이 원뿔, 투뿔도 다 13,000원대, 14,000원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돼지갈비를 먹나, 삼겹살을 먹나. 실질적으로 소고기는 돼지고기만큼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느끼해서.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먹고 나면 가격 차이는 조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반 소비자들이 한우는 너무 비싸다. 저기 가면 큰일 난다. 내 월급 통장 다 털린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정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이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질도 월등하게 차이 나고 잘 검색을 하시고 해서 한우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식당을 선택해 가지고 한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점점 이제 한우 품종이 개발이 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우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번에 누가 한번 이제 한우를 와사비를 조금 올려서 먹어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좀 고소한 맛도 나고 뭔가 조금 더 맛있어진다. 입이 또 좀 약간 깔끔해지는 맛이 우리가 회도 와사비 찍으면 좀 깔끔하게 회 맛을 느끼듯이 소고기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이제 소고기에 찍어 먹을 때는 염분이 들어와서 그런지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먹으면 조금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와사비를 조금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회처럼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정말 씹을수록 입이 조금 좀 고소한 맛도 느껴지면서 또 깔끔한 맛도 느껴지고
또 고기를 조금 더 느끼하지 않게 해서 많이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뭉티기 유통은 당일에 물건을 가져와서 당일에 다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뭉티기 유통을 전문적으로 지금 할 때, 제가 현장에 뛸 때는 제가 차량 운전을 1년에 10만 킬로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축장이 일단 멀었습니다. 제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정말 저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충청도권을 저희가 주로 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한 600km에 700km 정도 운전을 했고, 에피소드란 거는 정말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제가 이제 광천 도축장을 갈 때였는데, 그 칠갑산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눈길이니까 막 통제를. 근데 제가 그 물건을 해오지 않으면 오늘 거래처들은 다 장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길을 뚫고 가다가 제가 탑차로 완전 스케이트를 타듯이 이렇게 정말 내려가서 그 물건을 억지로 해와서 납품한 경우도 있고, 정말 뭐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제일 위험했었고, 또 항상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저희가 또 씻고 출발하고 빨리 가서 물건을 해오고, 또 물건을 또 빨리 해서 또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밥을 한 5분도 안 돼가 먹습니다. 지금 여유가 좀 있지만 지금도 제가 습관적으로 밥을 5분 만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갔는데 식당, 제주도 흑돼지집을, 제주도 가면 보통 이제 흑돼지를 먹으니까 흑돼지집을 갔는데 흑돼지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이제 근데 그 고기가 너무 비싼 겁니다. 너무 먹고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흑돼지, 저도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원가가 얼마이길래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실적으로 원가는 조금 높긴 했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할 만큼의 원가는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제 지인이 제주도에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거기 납품을 했어서 제가 갔다가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식당을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주도에 식당을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해서, 제가 이제 그럼 제가 하면 정육식당으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흑돼지도, 일반적으로 정육식당에는 돼지고기를 잘 팔지 않습니다. 보통 정육식당에는 한우만 팝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보면.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팔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주도는 워낙에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흑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정육식당에 흑돼지를 접목시키는 그런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지역민들도 이제 흑돼지를 싸게 먹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싸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흑돼지를 너무 비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흑돼지 정육식당, 그러니까 흑돼지만 팔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한우까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식당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흑돼지가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는 좀 따뜻한 기후에 난 돼지들이 맛있습니다. 소는 추운 지방의 소들이 맛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만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그래 돼지고기는 제주도의 흑돼지만 맛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키운 백돼지도 엄청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백돼지나 흑돼지나 제주도에서 생산된 돼지가 맛있는 거지 흑돼지만 맛있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도축되는 게 수십만 마리가 도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톤이 넘는 정말 슈퍼 한우, 정말 큰 소죠. 정말 큰 소고 질도 좋고 맛도 있고 하는 소가 1년에 수십만 마리 중에 10마리도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이제 합천 축협에서 3마리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소를 제가 이제 한 마리를 사서, 저도 아직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도 그때
20년간 유통 사업을 했지만 슈퍼 한우라는 소리를 처음 접해봤고 처음 제가 또 맛보기도 했고 저도 궁금한데 일반 소비자들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이제 봉사가 필요하다. 그 슈퍼 한우라는 자체가 일반 소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뭔가 봉사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슈퍼 한우가 어떤 것도 알리고 그리고 우리 한우가 정말 맛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 한우를 비싸게 샀지만 똑같은 이제 한우 가격에 저희 매장에서 한번 행사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맛보인 적이 있습니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리고 일단은 소비자들이 슈퍼 한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슈퍼 한우라는 얘기만 들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 정말 저도 먹어봤지만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좀 너무 부드러워서 조금 싫었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싫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일단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엄청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하나의 매장을 더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땅을 저희가 요번 3호점 같은 경우는 한 식당 부지가 한 2,800평 정도 됩니다. 제주에서도 가장 큰 식당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그냥 고기만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경도 잘 돼 있고 정말 와서 좀 쉬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무료 카페지만 카페도 정말 멋지게 그리고 식당도 정말 숲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듯한 그런 자연 환경, 그러니까 조경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제가 구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많은 부지가 필요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결혼한 지도 지금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가 둘 다 아무것도 없이 월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처음 와서 경찰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갑자기 결혼을 1년 동안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칠곡의 태전동 가는 곳에 이제 빌라 거기 월세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건 그때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한 저를 이제 믿고 저를 선택해 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살아가면서 계속 그 선택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할 때는 너무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못 해줬습니다. 지금도 살아오면서 지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결혼 20주년 때는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전체 가족이 좀 좋은 곳에 기념 여행 가는 그걸 한 목표로 이제 시간적인 계획이나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그리고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 제가 한 19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말을 바꾸거나 제가 양심에 걸리는 그런 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 물건을 믿고 받아주셨고 또 그리고 저희 소비자들은 또 이렇게 저희 매장을 믿고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제주도에서 1호점, 2호점, 대구 3호점, 이제 제주도 4호점까지 이렇게 열 수 있는 발판은 다 우리 사장님들과 우리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좋은 고기를 싸게 팔면 절대 저는 망할 수가 없다. 아주 단순하게 좋은 고기를 싸게 팔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좋은 고기를 싸게 팔 수 있는 매장 그리고 좋은 고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